요양병원 307호의 비밀 2편 40년 전 그날 밤의 진실. 선옥은 말을 잃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선의를 아세요? 이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됐소. 잊어버리시오. 늙은이의 헛소리니까.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선의를 어떻게 아세요? 이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가주시오. 혼자 있고 싶소. 할아버지, 나가라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선옥은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김선희. 40년 만에 다시 들은 그 이름.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김선희.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83년. 선옥이 21살이었던 그해 봄. 청송의 작은 마을.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선옥과 선희는 친구였습니다. 김선희는 선옥보다 1살 어렸어요. 20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였죠. 긴 머리에 환한 미소. 항상 노래를 부르며 걸어 다녔어요. 선희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선희를 키웠죠. 하지만 선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밝게 웃었습니다. 그해 봄 선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지훈. 마을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20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내려왔죠. 선희와 지훈은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청년부 모임이었어요. 지훈이 기타를 치고 선희가 노래를 불렀죠.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선옥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 지훈이랑 서울 가서 결혼할 거야. 결혼? 너희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3달 됐어. 하지만 난 확신해. 지훈이가 내 운명이야. 지훈이 아버지가 허락할 것 같아? 너네 집이랑 지훈이네 집이랑 차이가 너무 크잖아. 상관없어. 선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선옥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해 3월 15일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청송강 옆 수련원에서 1박 2일 일정이었죠. 선희도 참석했습니다. 지훈도 함께였어요. 수련회 첫날 밤 모닥불을 피우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선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지훈의 손을 잡고 웃었죠.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선희를 보지 못했어요. 침낭도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고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청년부 리더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어요. 3일 동안 강 주변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신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결론 지었습니다. 밤에 강가를 걷다가 빠진 것 같다고, 강물이 새서 시신이 떠내려간 것 같다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정우가 그랬을 거야. 지훈이 아버지 말이야? 응. 가난한 집 딸이 아들한테 접근하는 게 싫었대. 선희한테 경고했다던데. 정말? 그날 밤 누가 이정우를 봤대. 강가를 걷고 있었다던데.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시신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사건은 그렇게 묻혔습니다. 이지훈은 서울로 올라갔어요. 다시는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옥도 몇 년 후 서울로 올라왔어요.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고 이혼했고 요양보호사가 되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우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선옥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김선의 실종 사건.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으니까요. 선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이야, 너 정말 어디로 간 거니?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행정실로 가서 환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실장님, 307호 환자 차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정우 씨요? 왜요? 문제 있어요? 아니요. 그냥 보호자 연락처 확인하려고요. 실장은 파일을 꺼내줬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파일을 펼쳤어요. 환자명 이정우. 생년월일 1940년 5월 12일. 선옥의 눈이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보호자 이지훈. 그 순간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지훈. 40년 전 선옥의 첫사랑 이름이었습니다. 선옥은 21살 때 지훈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죠. 선희가 지훈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선옥은 물러섰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위해. 지훈은 서울로 떠났고 선희는 사라졌고 선옥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선옥은 보호자 정보를 더 읽었습니다. 연락처, 주소, 본적지. 본적지는 경상북도 청송군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선옥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지훈. 틀림없어. 실장님, 이 보호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번호가 63101호니까 63년생이네요. 올해 61세요. 61세. 맞았습니다. 선옥은 지훈보다 1살 많았으니까요. 선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옥 선생님,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혹시 307호 때문에 그래요? 어젯밤에 소리 지르던데. 소리요? 네. 새벽 3시쯤에 간호사들이 진정제 놓으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했는데요? 김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죽였다고. 자기가 죽였다고. 계속 그 말만 했대요. 선옥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평소엔 주간 근무만 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정우의 말을 더 들어야 했으니까요.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선옥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307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선옥은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이정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거든요. 선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정우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는 게 싫었어. 가난한 집 딸이 감히 우리 집안에.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난 널 따라갔어. 강가로. 경고하려고 했어.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하지만 넌 거절했지. 절대 지훈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옥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난 화가 났어.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하지만 넌 비틀거렸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 이정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많이 났어. 난 당황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난 널 묻었어. 강력 바위 틈에.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